안녕하세요.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. 이번 강의는 263강이고요. 다음 차례차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차례차는 우리가 40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. 그 어원은 침튀기며 말하다. 그게 어원인데요. 그림에 보면 이렇게 고양이가 입을 벌리고 있죠. 글자에도 보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 있고요. 그 밑으로 하품 바람이 나옵니다. 자, 이것은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데 어음 하면서 하품을 하면서 다음에 할게. 나 지금 많이 피곤해. 자, 그거에서 어떤 뜻이다? 다음. 1 다음은 2, 2 다음은 3. 자, 이런 식이라면 차례를 뜻하는 거죠. 차례차례. 그래서 다음이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차례라는 뜻도 온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침을 튀긴다. 앞에 보면 얼음빙자가 들어있죠. 침 튀기는 모양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.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글자는 도둑도, 그 다음에 글자는 물어보다 자입니다. 도둑도. 이 글자의 어원은 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해적이 물건을 훔치고 또는 빼앗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배 위에서 침 튀기며 큰 소리로 말하는 건데요. 쉽게 표현해보면 배 위에서 침 튀기는 사람, 그런 뜻인데요. 아래쪽에 보면 그릇 명자가 보이죠? 이 그릇 명자는 원래 배주의 변형입니다. 자, 배주자는 우리가 38강에서 배운 적이 있고요.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긴 막대기 보이죠? 이 긴 막대기가 글자의 이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생긴 부분이 보이죠? 이렇게 생긴 부분은 배의 네모난 배 모양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.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 부분은 여기에 꽁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배를 노젓는 나룻배를 묘사한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229강에서 그때 신규로 그릇 명자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. 잔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. 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. 이렇게 넓적한 그릇이라든가 잔을 얘기할 수 있는 모양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. 자, 다시 앞쪽으로 와서 그러면 글자에는 그릇 명자가 들어있지만 이것은 뭐의 변형이었다? 배주자의 변형이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. 그 위에 올라탄 해적의 뭐다? 해적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차례차자를 넣는데요. 간체자는 완전한 다음 차례차의 모양을 갖고 있죠. 번체는 얼음빙이 아니라 이 얼음빙이 아니라 앞에가 이렇게 삼수변이라는 것이 좀 다르네요. 그래서 도둑을 얘기한다. 침 튀기며 배 위에서 말한다. 이 얘기입니다. 글자를 한번 두 개를 묘사해 본다면 딱 한 군데만 다르죠. 딱 한 군데. 요 부분만 다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로는 강도, 그 다음에 물건 없어졌다, 도난, 자, 몰래 듣는다, 도청, 자, 도둑, 해적, 자, 이런 뜻이고요. 아래쪽은 물어보다 자입니다. 물어보려면 입을 벌려야 되죠. 그래서 다음 차례차, 아까 하품한다고 그랬었죠. 이 차가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뭐가 되었다? 자가 되었다. 물어보려면 입이 필요하고 말을 해야 되죠. 그래서 아랫부분에 보면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한다? 물어본다. 이 글자의 간체는 한 부분을 생략을 했죠. 이 부분을 생략을 한 겁니다. 이 부분을 지워버린 겁니다.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간체 모양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다. 자문. 회사 같은 데 보면 뭘 물어보는 기구가 있죠. 자문단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. 이런 의미 들어보셨죠? 그래서 여기서 도둑도 물어보다 자를 배웠습니다. 자, 다음 글자는 재물 밑바탕 자, 그리고 모양 자입니다. 재물. 재물이라는 건 곧 돈이죠.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돈이 밑바탕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재물이 곧 밑바탕의 의미로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. 돈을 의미하는 글자로는 조개패가 들어있죠. 조개패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돈이나 재물을 얘기한다.
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,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물어보다 자자에서 말언을 생략한 형태입니다. 자, 다음 차례차가 의미 또는 자로 변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? 자, 이 부분인데요. 그래서 음은 뭐다? 자다. 재물 밑바탕을 의미하는 글자는 뭐다? 조개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간체는 아랫부분에 이 조개패 부분만 그대로 간체로 바꾼다면 간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다? 자격증, 자본 또는 투자. 투자는 돈을 보태는 거죠.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죠. 그 다음에 아래 글자는 모양자. 여전히 다음 차례차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가 되었습니다.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여자에 있는데요. 여자의 이쁜 모양, 여자의 이쁜 자태 이런 거에서 온 것입니다. 그래서 여자에서 모양 자자가 왔고요.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자태 또는 자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재물, 밑바탕 자, 모양 자를 배웠습니다. 자, 다음 글자는 부러워하다 선. 자, 부럽다. 양고기를 먹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. 부러워하는 것이 이 글자의 어원인데요. 자, 양양자는 우리가 22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점 두 개는 위에 뭐다? 양의 귀를 얘기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이 부분. 자, 다시 앞쪽으로 와서 자, 양고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에 보면 양양자의 글자가 보이죠? 자, 위에 양양자. 이 양을 먹는 걸 보고 어떻게 한다? 부러워서 침이 뚝뚝 떨어진다. 여기 왼쪽에 보면 삼수변. 침 보이죠? 그리고 하품하다 흠. 하품을 한다는 건 입을 벌리는 거니까 입에서 침이 뚝뚝 떨어진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양고기 먹는 사람을 부러워한다, 부럽다. 부러워하다, 선. 자, 생활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죠? 저 사람은 나의 선망의 대상이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부러워하다 선을 배웠습니다. 263강에서 다음 차례차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.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